여름을 반짝반짝 윤이 나게 조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껍질 하나까지 버릴 게 없다고 외치는 카빙의 달인부터 네모 반듯한 얼음을 순식간에 작품으로 완성하는 얼음의 신까지 깎을수록 빛이 난다. 조각하는 재미가 있어야 진정한 여름이라고 외치는 조각의 신을 만나러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무겁기도 무겁고. 이거요, 이거. 잠깐만, 좀 내려놓자. 아이고. 이게 뭐냐고요? 날도 후터찌근하고 뭐니 해도 아이고 수박을 그냥 쩍하고 쪼개면 얼마나 시원해. 일단 가서 누나 먹으면서. 네네, 이 여름과 딱 어울리는 수박 한 덩이 공수했죠. 이 첫 번째 조각의 신입니다. 자유자재로 수박을 칼질하는 최강의 씨입니다. 날 더운데 이거만한 거 있어요? 일단 먹고 하자고요.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아우, 소리부터 잘 익은 게 느껴지죠? 누가 골랐는지 똑 부러지게도 잘도 골랐네요. 이 여름은 빨간 맛 아니겠어요? 조각 전문가라 써는 것도 남다르네요. 야, 전문가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써는 것도 뭐 예사롭지가 않은데? 잡고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거나 먹기 편한 방식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끔 손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껍질 들고 불던 수박 하모니카는 이제 그만 잊어주세요. 이렇게 모양별로 잘라서 예쁜 컵에 담아두니까 보기 좋은 수박이 먹기도 좋습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한 입에 쏙 깔끔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수박물을 흘릴 필요 없는데 어머, 이 남은 건 어떡하죠?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냉동실에 얼렸다가 먹기 전날에 냉장실로 옮겨 놓으면 슬러시처럼 아주 맛있어서 아이들 간식으로 안성맞춤. 그렇다면 이 껍질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꽃이랑 꽃잎을 만들어서 수박꽃 바구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드디어 카빙의 달인 한 수 보여줍니다. 밑동을 먼저 잘라주세요. 거리면 위험하니까 과도나 식칼 이용해서 이 밑동만 살짝 한번 자를게요. 그런 다음 일정한 간격으로 V자 홈을 내줍니다. 이 테두리 모양만 냈을 뿐인데 벌써 꽃이 폈죠. 동그란 스푼, 이 스쿱을 이용해서 가장자리부터 동그랗게 파주는데요. 바깥부터 파주는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끝에부터 하면은 버릴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 모양도 살리고 수박도 많이 쓰이고. 네네네. 과육을 모양별로 잘라서 준비하는데요. 지금 만들고 있는 수박 바구니는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을 때 손님상에 내면 고급스러움까지 연출할 수 있는 카빙입니다. 몇 번의 칼질에 수박 그릇이 탄생했습니다. 수박에도 품격이 있어요. 같은 수박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원형으로 껍질만 쏙 잘라내는데요. 이렇게 살짝 옆에만 끼워주면 수박 바구니 손잡이가 됩니다. 어때요? 아이디어가 참 돋보이죠? 아니 그런데 지금 요 남아있는 이 수박 껍질 요거는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카빙 기술로 꽃과 꽃잎을 수박 껍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껍질 부분을 2등분 해주는데요. 최대한 포뜨듯 얇게 잘라냅니다. 그럼 여기는 꽃잎, 꽃이 되고 네. 꽃잎은 이 부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거예요. 껍질 부분을 살려서. 최근 과일 카빙이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좋다고 소문이 나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붐이라고 하네요. 칼질 몇 번 만에 뚝딱 꽃잎 모양 완성. 묘한 매력이 있어요. 야, 꽃잎 하나를 똑 하고 떼내는데 저 지금 막 그 생각 들었어요. 달고나 그 모양 찍고 나서 그 침 올라가면서 깨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네.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는데 오늘 수박 껍질로 성공을 하네. 그게 바로 카빙의 매력이에요. 집중력 있게 하다 보면 희열을 어느 순간 느낄 수 있다니까요. 탄력받아서 이파리에도 도전. 수박 껍질 초록 부분을 도구를 이용해서 잘라내고 잎사귀 디자인을 넣어주면 진짜 나뭇잎 같은 느낌이 들어요. 꽃잎이 어려우면 이렇게 싱그럽게 이파리만 꽂아줘도 분위기 변신 성공. 손님들 깜짝 놀라시겠죠? 이렇게 상차림해서 내가면요. 아, 내가 대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 저절로 들 것 같아요. 해보시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게요. 시원한 수박을 예쁘게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 보내세요.
근데 저 이거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손을 대? 자자, 이번에도 뭔가를 들고 나타난 똑주부. 지금 내려다 보니까 벌써부터 더우시죠? 보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두툼한 겉옷이 필요한 이유. 오늘 시원해지는 그 얼음 조각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반의 채비를 하고 왔잖아. 똑주부 아니냐고요. 들어가 보죠. 찾아야 되는데. 최고의 얼음 조각가를 만나러 가는데 겨울옷은 기본이지요. 아우, 소리만 들어도 시원합니다. 30년 경력을 자랑하는 얼음 조각가 최민병 씨입니다. 와우, 야 만져 보나마나 얼음이지 뭐. 이렇게 차가운 거. 이 얼음 만나자고 제가 이렇게 두툼한 옷까지 차려입고 왔잖아. 안 더우세요? 야 앞으로 저 냉동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아이. 입어야지요. 그렇게 하면 제가 얼어 죽죠. 지금 그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할 겁니다. 아니 지금 바깥 온도가 어마어마하다고요. 다 진줄 누가 내릴 텐데. 보시면은 알 겁니다. 그냥 얼마큼 빠른지 그냥 빨리 해가지고 집어넣겠습니다. 레디 스타트. 슬근슬근 톱질하던 흥부가 환생한 것도 아니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기톱으로 톱질을 해나갑니다. 얼음의 스케치도 없이 아주 정확한데요. 그저 감각으로, 경험으로 쓱쓱 톱질하는 얼음의 달인 최민병 조각가. 이제 겨우 몇 분 지났을까요? 벌써 얼음 조각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 후드덕 하늘로 날아오르겠어요. 다 했습니다. 다 했다고 하셨는데 9분 20초? 부리가 살아있는 독수리가 반짝반짝 얼음 여신으로 환생했습니다. 선배님 예사롭지가 않아요. 너무 쉽게 하시니까요.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와이프가 깍두기 썰듯이 제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오래됐다 하셨는데요. 네. 이 얼음과 함께한 세월이 어느 정도 되세요? 올해가 딱 30년째예요. 전국 얼음 축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최민병 씨가 있습니다. 청양 얼음 분수도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조각도 모두 최민병 씨 손에서 탄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미술을 좋아했고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상도 많이 받아봤고 또 손재주도 좋고 또 이제 행동이 빨라요. 뭘 하면은 빨리빨리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무지막지하게 더운 이 여름, 달인이 똑주부를 위해 뭔가를 만들어준다는데요. 역시나 거침없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몇 번의 면치기로 완성된 얼음컵. 엘사 부럽지가 않아요. 저 이거를 장갑을 끼고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야야, 손이 쫙쫙 달라붙는다. 이야, 이 얼음컵에 커피 드셔보셨어요? 아이고야,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잠깐만. 와, 이 목구멍 닫고 오장 육부까지 차가워서 꽁꽁 얼어붙겠는 게 입이 제대로 안 돌아가네. 와, 시원하네요. 우! 지난 겨울부터 여름의 한복판인 지금까지 코로나19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면서 행사의 꽃 얼음 조각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모두들 힘내시라고 또 뭔가를 만드시는데요. 요즘 굉장히 코로나니 뭐 수해니 굉장히 힘들 때잖아요. 이 얼음 조각을 보시고 전 국민들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얼음과 함께하는 차가운 사나이인 줄만 알았는데 그 마음만큼은 뜨거운 용광로네요. 그러면 그 비상하는 독수리 마냥 큰 소리를 좀 외쳐볼게요. 예. 힘내라! 대한민국! 생각이 곧 작품이 됩니다. 뛰어난 집중력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여름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사람들. 2020 여름을 조각하라. 손끝에서 마법을 부리는 당신이 있어서 이 여름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절에 있는 연등하고 색깔이 꼭 닮은 것 같아요. 야, 너무 예쁘네.
좋다. 바람도 좋고. 네. 날씨가 좀 흐리긴 해도 비가 안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비가 요즘 너무 많이 옵니다. 바람 좋다. 네. 도시에서 이렇게 조금만 벗어나도 공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아우, 바람도 좋고 너무 좋다. 저는 오늘 경남 고성에 위치한 한 연못을 찾았습니다. 연못이라고 하니까 작고 아담한 저수지 정도를 상상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연못이라는 게 사실 연꽃이 피는 못을 연못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그 연못이라는 이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야,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네. 겹겹이 수놓은 초록 연잎이 탄성을 자아냅니다. 꽃이라 하면 응당 모두 아름답기 마련이지만 일생을 물 위에서 피고 주는 연꽃의 삶은 유달리 고귀하게 다가오지요. 그리고 매년 여름 이 고귀한 연꽃의 가치를 널리 전하고 있다는 한 사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리 연꽃 마을. 예. 맞죠? 예. 예. 지금 그 보니까 규모가 엄청나고 예.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곳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년 전에 예. 새로 저기 보이는 한 50여 가구 그 문화마을이 조성이 됐거든요. 예, 예. 그때 이제 요 앞에 보이는 요것만 저수지였고 나머지는 이제 논이었는데 그걸 우리 고성군에서 그 이제 그 구입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가지고 연꽃 마을을 조성을 해 놓은 거죠. 옛날 우리 논으로 따지면 한 200마지기, 200마지기. 예, 한 6,000평 정도 정도 됩니다. 예. 이 마을 이름이 예. 척번정리라고 예. 합니다. 이게 되게 이름이 지명이 독특하거든요. 척번정이 예.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마을은 예. 옛날 그 신라시대 화랑들이 놀던 곳인데 화랑들이. 화랑도들이 놀던 곳인데 예. 척번정리라는 말은 시설 척자 번뇌번자 그 화랑들이 아주 그 수련을 열심히 땀 흘려 하다가 밤이 되면은 내려와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는 그런 뜻으로 척번정리입니다. 하하, 만나자마자 시작된 폭풍 질문과 열혈 해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답니다. 연꽃이 이렇게 하루 종일 피어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피는 시기가 뭐 시간대가 따로 있나요? 예, 주로 이제 요 수련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로 피어 있는데 예. 우리가 백년, 홍년, 청년 하는 꽃은 잎이 넓게 피는 꽃은 예. 한 10시나 11시쯤 돼서 만개를 했다가 해가 수그러지면은 꽃도 이제 오물어 들어가지고 이튿날 다시 이제 벌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예쁜 그 풍경을 보려면 오전에 오는 게 좋겠네요. 예, 한 10시나 11시경에 오면은 만개한 모습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지런한 사람에게만 내어준다는 이 청초한 얼굴. 와, 연꽃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저 수련이 그 연등하고 비슷한 색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절의 신도들이 좋아하는 꽃이기도 하고 이 꽃은 피어날 때부터 아름답게 느끼기도 한답니다. 때맞춰 일찍 찾아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찰나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는 호사 마음껏 누려보는데요. 연꽃이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좀 각양각색이거든요. 연꽃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꽃을 한자어로 하면은 부용이라고 합니다. 부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연꽃을 하면은 물에 붙어 있는 거 수련하고 그다음에 물에 둥둥 떠 있는 요거 연꽃하고 합해서 연꽃이라고 하는데 둘 다 이제 중국이나 인도가 원산이고 이거는 연꽃은 꽃의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색깔에 따라서 붉으면은 홍련, 희면은 백련 색깔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요즘은
예, 노란색도 있고 자주색도 있고 개발이 돼 가지고 여러 종류가 있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스르르 잦아드는 여름의 피로. 거기다가 연못 한가운데 호젓하게 자리한 정자가 고풍스런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예, 우리가 그 연못 가운데 지금 정자를 지어놨는데 여기에 연꽃 냄새를 맡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리포터께서는 연꽃 냄새가 지금 납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안 납니다. 지금은 이제 이 바람이 불고 이런 날은 가운데 있으면은 은은한 그 연꽃 냄새를 맡으면서 연꽃의 덕에 취해서 즐거움을 느끼라고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감각이 예민하지 않는 사람은 즐거움을 잘 못 느끼는 그런 실정이죠. 감각을 예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한 연꽃 풍경 감상하다 보면 앙증맞은 객식구 달팽이와 올챙이는 물론 너른 연잎에 도로록 맺힌 물방울이 동심을 깨웁니다. 그리고 상리 연꽃 공원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징검다리가 있네요. 굉장히 운치가 있습니다. 꽤 이게 길이가 꽤 이렇게 한 40-50m 되지요. 예. 근데 보기에는 한 100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까마득한데요. 아주 이게 물 위를 걷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마치 이게 제가 강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동시에 코앞으로 성큼 다가온 연꽃의 향연. 아마도 이 징검다리를 건너는 순간 연꽃과의 진짜 인연이 시작되는 거겠지요. 선생님, 여기 표지판 이게 뭡니까 이게? 요게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이 연꽃을 다 좋아하는데 연꽃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10가지의 덕이 있답니다. 우리 요 공원에는 요 10가지의 덕을 요렇게 그 표지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알려주고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요거 생이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꽃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답니다. 다른 꽃들은 국화나 그 장미나 이런 꽃들은 잎이 피고 꽃이 피어야 저게 그 장미인 줄 아는데 이 연꽃은 싹이 날 때부터 저거는 연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이 말 뜻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다른 사람이 본받아야 할 그런 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말로서 옛날 우리 선비들이 아무리 그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 탓을 돌리고 남 탓을 돌리지 않고 또 같이 모여 있을 때는 남 욕 안 하고 자기 자랑 안 하는 그런 고고한 덕이 있듯이 사람들이 그 이제 연꽃의 특성을 본받으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 만들어 놨는데 풀이도 잘 해놓고 참 이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연꽃의 줄기와 어떤 물방울에도 젖지 않는 연잎의 고결한 자세는 참으로 많은 뉘우침과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오늘 날씨도 흐리고 그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여기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에게 좀 뭐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대체로 이 연꽃공원에 1년에 한 5만 명 정도 오신답니다. 5만 명. 근데 다 이 아름다운 연꽃을 닮아서 뭐 정화 활동이나 그 자연 보호에 적극 동참을 해 주시는데 혹 어떤 분들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먹다 남은 걸 버리는데 이 꽃을 닮아서 마음도 아름답게 하고 자기 거는 대가져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흔히들 하는 덕담 중에 꽃길만 걸어라라는 말이 있죠. 저는 오늘 여기 연꽃을 구경하면서 꽃길 앞에 연자를 붙이고 싶습니다. 연꽃길만 걸어라.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선생님, 연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하하, 배울 점 많았던 연꽃 여정을 끝내고 당최 갤 기미가 없어 보이는 희끄무레한 날씨에 딱 어울리는 메뉴를 찾았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디 앉으면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요즘 비가 계속 내리다 보니까 날씨에 맞는 메뉴를 고르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연꽃 구경을 하고 나서 멀리서 이 식당을 봤을 때 바로 저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달음에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보고 싶지만 그중에서 저는 매운 얼큰이 칼국수를 한번 시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여기 매운 얼큰이 칼국수 주실랍니까? 예. 하하, 대야만한 그릇에 푸짐하게 나온 칼국수 한 사발. 통통한 새우와 탱글탱글한 면발이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비 오는 날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야, 면이 일반 그 면발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직접 만든 면 같아요. 탱글탱글합니다. 쫀쫀하네요. 쫀득쫀득하다 그래야 되나요? 쫀득쫀득. 우리 저 맛있는 회를 먹을 때 식감이 좋잖아요. 칼국수가 식감이 있네요, 식감이. 사실 이 면이 되게 좀 탱글탱글해 보이고 이렇게 좀 매끈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직접 반죽한 예, 겁니까? 집에서 직접 반죽해가지고 다 내리고 개고 이래 다. 손으로 썬 겁니까? 손으로 쓸진 않고 아, 기계로? 기계로 쓰는데 집에서 반죽하는 거는 집에서 직접 반죽. 게다가 칼칼한 국물 맛이 후덥지근한 속을 시원하게 비워줍니다. 오, 4인분 같은 2인분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감독, 2인분 더 시킵시다 따로. 응? 나 혼자 이거 먹고. 요즘 서로 간에 하는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휴가는 좀 다녀오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와 장마 때문에 그 휴가를 계획하셨던 분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친 마음과 몸을 소박하게 토닥일 수 있는 그런 힐링의 시간을 경남 고성에서 한번 보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탁하고 부연 흙탕물일지라도 연꽃은 끝내 맑은 꽃을 피운답니다. 그러니 꽃 중에 군자라 불리어도 마땅한 존재겠지요. 강당과 기품, 덕과 지혜를 간직한 상리 연꽃. 고성에서의 청한 하루였습니다. 호남 상권의 1번지 광주 충장로. 이곳은 광주 도로의 기준이 되는 도로 원표가 있는 곳이자 터미널이 자리 잡았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덕에 상권이 발달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광주의 발전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충장로의 역사. 오늘은 충장로 굽이굽이 깃든 삶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도심의 모습. 하지만 충장로엔 세월이 지날수록 더 빛나는 오래된 가게들이 있습니다. 발에 딱 맞는 거 하나 골라주세요. 불러. 이거 한번 신어. 이 신발이 아주 편하고 좋네요. 괜찮아? 딱 좋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용했던 가게로 사장님 이렇게 신발이 제 발에는 아주 저기 편리하고 사장님이 한 번에 딱 신발을 이렇게 골라주십니다. 오늘 신발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예, 잘 신으세요. 예, 또 돌리겠습니다. 예, 잘 신으세요. 예, 다음에 뵐게요. 예, 가세요. 22살의 청년은 어느덧 충장로의 터줏대감이 됐습니다. 구두와 함께 50년 넘게 같이 늙어가고 있네요. 풋풋했던 청년의 눈가엔 세월이 새겨졌습니다. 배고팠던 시절 먹고 살기 위해 신발을 만진 게 이젠 천직이 됐습니다. 이 작은 작업장은 평생 직장이 됐죠.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관공서에 그래도 활동하신 분은 우리 신발을 거의 안 신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어디 관공서 가면은 다 알 수 있는 사람, 단골이니까 다 이렇게 그 정도로 제가 이제 그 한때는 많이 했고. 누구라도 이곳을 찾으면 자신에게 꼭 맞는 신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하나뿐인 신발, 발이 되어주는 신발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발이 완전 짝짝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 맞춰서 우리가 골을 만들어내요. 첫째 이제 발이 불편한 사람들이 진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한테 오는데 그것을 제가 만들어줘서 발이 편하면서 만족했을 때 진짜 불편한 발을 해결해 주는 그 이상 뭐 제가 더 큰 일이 있겠어요. 가장 그런 것이 보람된 일이고 또 내가 하는 직업이고 떳떳하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지난 50년 참 잘 걸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장로엔 자부심 하나로 오랜 시간 가게를 운영해온 곳이 많습니다. 1980년부터 한복을 디자인한 사장님. 이 가위에 한복집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초창기 때는 처음에 개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는 가위입니다. 아, 그럼 이 가위만 40년을 쓰신 거예요? 네.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도 지금 현재 나오는 가위보다도 더 정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40년을 함께한 충장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충장로에서만 생활을 했거든요. 제 삶의 터전이고 이곳이 가장 제 삶에 있어서는 친근한 곳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40년의 세월을 간직한 또 다른 오래된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니 다양한 배지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충장로를 대표하는 마크사입니다. 일단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 학생들 명찰 있잖아요. 학생이나 군인이나 명찰을 달고 그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패지라 그러죠. 자수로 나와가지고 옷에 붙이고 유니폼에 붙이고 그러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위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키다 보니 충장로의 역사가 눈에 훤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마크를 만들어가지고 외국도 수출하고 그랬어요. 말이 수출이지 꼭 우리가 그거를 세터를 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태권도가 보급이 많이 됐어요. 미주라든가 카나다, 미주 그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에서 운동하던 사범들이 진출했을 때 마크 수나갖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화려했던 영광은 지난날의 추억이 됐습니다. 이젠 단골들로 근근히 가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절로 돌아오게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전남도청 이전과 신도시 개발로 한적해진 충장로. 이쪽 싹 해주셔. 진짜 상들여야 돼, 상들여야 돼. 너무너무 잘해요. 칭찬이 자자한 이분은 충장로 봉사대장.
예, 이게 요즘 아주 코로나 때문에 아주 이 충장로의 사람 왕래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오는 이 상가를 만들기 위해서 좀 미력 하나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매일 하고 계시나요? 예, 하여튼 뭐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날마다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겠죠?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충장로. 이제 오래된 가게들은 젊은 세대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아버님이랑 같이 일하시니까 어떠세요? 우선 꾸준히 몇십 년 동안 상실이 하셔가지고 그 노하우를 제가 옆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요. 요즘 세대들한테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이제 상호 협력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믿고 맡길 정도입니다. 젊은 사장님 덕분에 젊은 고객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돌반지 기본형을 많이들 하셨는데 이제 이게 너무 무난하다고 생각들 하셨는지 요즘은 분위기가 이렇게 금수저 해가지고 많이 나가는 추세입니다. 네. 대를 이어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오래된 가게들. 이번엔 충장로를 대표하는 안경환을 찾았습니다. 색깔이 좀 그렇다. 콜드. 콜드. 버리고 와. 이곳 역시 대를 이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4년을 해오면서 그 긴 그 역사 속에 이 가게를 우리 작은 아이들이 좀 맡아가지고 오래오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늘 하던 대로 꾸준히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작년에 100년 가게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손님들의 사랑을 받아온 훈장입니다. 처음에 76년도에 광주를 돌아가지고 이런 모든 우리 안경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내가 이제 이렇게 고생했던 것이 여기에 다 묻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제일로 특별한 것은 동판 사업입니다. 이것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광주에 76년에 들어왔다는 것하고 지금까지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누가 파가도 못 오고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그래서 100년이고 계속 여기다 놔두는 이 동판입니다. 충장로 4가 5가를 중심으로 30년 이상 된 가게 앞에 동판을 설치해 가게의 역사를 입혔습니다. 옛 영광을 되찾겠다는 사명감으로 충장로를 꿋꿋하게 지켜온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한 권의 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종합적인 판로, 정말 하나의 충장로 거리에 정말 백화점과 상가와 거리 모습을 묶어서 처음에 했다가 야 이렇게 하면 너무 산만하다. 그러니까 거리는 거리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그리고 품목은 품목대로 이렇게 분업화를 해서 이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분리 작업을 첫 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요점 정리를 해서 요약하게 됐습니다. 네. 충장로 오래된 가게는 존재해온 세월만큼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호응이 좋고 또 이 책자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해주세요. 줄이 서 있어요 지금. 자기 오래된 가게에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참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청춘이 서린 충장로. 충장로와 희로애락을 함께한 상인들은 지난 시절 풍경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충장로를 옛날에 그 화려했던 그런 시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광주에 다시 그 중심적인 상권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우기도 힘들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이 바탕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쉽게 버리지가 않죠. 그 이쁜 말로 말하면 장인정신이랄까 그렇습니다. 50년 이렇게 구두만 평생 만들어 왔는데 100년 가게를 앞두고 마음을 그렇게 하고
사실 백년 가게로 가고 싶고 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할 거예요. 세월을 버티고 살아있는 역사가 된 춘장로의 오래된 가게. 이들의 내일이 더 오래도록 빛나길 바랍니다. 자연이 준 앙증맞은 보석 베리가 맛있게 변신합니다. 베리 치즈 돈가스, 그리고 베리 꽃 비빔밥, 또 베리 스무디, 베리 베이커리. 베리베리 판타스틱. 처음 먹어보는 맛, 알알이 씹히는 베리 맛이 정말 좋습니다. 거창이 알포스야 여기는. 거창한 칭찬이 절로 나오는 곳. 베리와 함께 건강한 휴식 즐기러 거창으로 갑니다. 운치 있기로 손에 꼽히는 거창. 그 축소판이라도 과언이 아닌 곳이 있는데요. 저희 농장은 지금 한 5종류 베리류가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재배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쪽으로 보이는 게 농가 레스토랑, 그리고 뒤쪽으로는 팜스테이 공간이 한 4동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향이나 어떤 첨가물에 의해서 먹는 음식들이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흙에 대한 우려를 느끼고, 그래서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을 활용 차원에서 제가 이런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여름에 수확하자마자 꽁꽁 얼려 요리에 이용합니다. 저희 농장에서 재배한 블랙베리, 블루베리, 산딸기, 아로니아, 복분자. 그냥 먹어도 맛있는 베리 어떤 요리로 변신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누구나 좋아하는 돈가스. 지금 현재 돈가스에 들어가는 야채들 보면 양배추, 새싹, 어린잎 채소, 이건 새싹, 그리고 산딸기와 블루베리, 그다음에 양배추, 오이 피클 이렇게 담아서 같이 세팅되어 나갑니다. 베리 중에 아로니아라는 베리가 있는데 아로니아로 밥을 한 겁니다. 이게 베리 소스. 돈가스와 샐러드 소스에 베리 간장이 들어갑니다. 이 파슬리를 위에 마지막 뿌려주면 돈가스 세팅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요? 베리꽃 비빔밥이 있습니다. 그 베리꽃 비빔밥의 가장 중요한 소스를 만드는 겁니다. 양념장, 블랙베리 발효액, 베리 식초를 붓고 베리 약초 간장을 이렇게 붓습니다. 참기름, 고춧가루, 파를 넣어도 되고 차이브를 넣어도 되고 깨소금을 넣고 또 건강한 비빔밥을 만드는 양념장이 되겠습니다. 비빔밥 소스를 만들면 반은 완성인데요. 신선한 새싹이나 야채들을 안에다가 세팅을 같이 합니다. 어린잎 채소들로 주로 우리가 먹는 새싹 무 이런 종류들입니다. 산딸기를 이렇게, 블루베리도, 이 날치알을 중간에 이렇게. 저희 텃밭에서 키우는 식용꽃들입니다. 이런 꽃들을 먹을 수 있는 아주 그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꽃들을 이렇게 같이 세팅해서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베리꽃 비빔밥. 저기 음식 나왔는데 다들 식사 안 하세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이 눈으로 담아가기 아까워서 폰으로 계속 저장했어요. 많은 친구들한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뷰 자체가 멀리서도 정말 좋고 사방이 탁 트인 초록. 저 멀리 거창 시내까지 보이니 경치 한 번에 밥 한 술로 풍성한 식사를 즐깁니다. 하여튼 삼박자가 맞아요. 음식도 맛있고 뷰도 좋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먹으니까 최고인 것 같아요. 니글니글한 맛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여기서는 깔끔하고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예, 그리고 고소한 맛이 나요. 예,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꽃밭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비빔밥은요. 모양도 너무 예쁘고 맛도 특이하고 난생에 처음 먹어보는 비빔밥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장식해 놓으니까 시각적인 것도 예쁜 것도 있지만 맛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식사 다 하셨어요? 그럼 이제 휴식 드셔야죠. 베리베리 싱그럽고 달달한 젤라또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 것은 유기농 블루베리 젤라또하고 그리고 유기농 산딸기 젤라또를 지금 만들어 볼 겁니다. 생수를 일단 붓고 다양한 유기농으로 만든 베이스를 물에 같이 넣어줍니다. 곱게 갈아줍니다. 6월달 일단 유기농 블루베리입니다. 이것을 같이 함께 넣고 이걸 갈아가지고 이제 젤라또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 기계에 넣어서 이렇게 젤라또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숙성까지 해주면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는 젤라또 완성. 빵도 만들어 볼까요? 유기농 통밀이랑 저희 농장에서 재배한 블루베리를 넣고 반죽을 해서 만든 빵이고요. 1시간 동안 발효를 마쳤고 이 빵을 이제 오븐에 넣어서 맛있게 구워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흥국 쌀로 만든 빨간 쌀로 만든 치아버터고요. 여기 블랙베리 잼이랑 같이 드시면 맛있고 이 빵은 유기농 통밀로 만들었고 안에 크림치즈를 넣어서 굉장히 부드러우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5가지 베리를 아낌없이 넣어 만든 디저트를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선호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여기 오니까 그 장 읍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 아주 마음에 들고 자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베리 젤라또하고 스무디 먹고 다음에 와서 처음 하자. 베리가 들어가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베리도 종류대로 맛있게 먹고 베리 빵도 맛있네요. 똑같은 모습이 아니고 자꾸 변하고 앞에 꽃밭도 예쁘고 그 밑에 밭도 예쁘고 정말 대관령에 와서 밥을 먹는 느낌. 네, 저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모든 분들이 그 농촌 공간에서 좀 행복의 에너지를 좀 얻으셔서 사회적으로 긍정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주 생활을 하는데 힘을 얻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색다르고 건강한 맛, 밥부터 후식, 그리고 휴식까지 한 번에 누리고 싶다면 Very Good 베리를 기억하세요. 농민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과 축산물의 가격을 직접 결정하고 납품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반응이 참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직영식당에선 각 마을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맛깔스런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계룡산 자락 공주의 신선한 로컬 푸드를 만나러 갑니다. 대전과 공주 일대에 자리한 계룡산,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다 보니 눈이 시원해집니다. 오늘은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대전시와 경계에 있는 마을이고요. 옆에 병풍처럼 쫙 펼쳐진 산이 전기 좋기로 유명한 계룡산입니다. 그리고 이 시원한 물소리가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데요. 여기는 산이 높고 골짜기가 많아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또 과수농가가 많다고 하거든요. 올해 농사 잘 되고 있는지 가서 만나보시죠. 갑니다. 공주시 반포면 일대에 인기 작물이 있다고 합니다. 나른한 봄날 입맛을 돋워주는 두릅. 이 주변에만 5만 본의 두릅 묘목이 있는데요. 내년 봄을 위해 심은 묘목들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지금 밭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요게 두릅나무거든요. 그래서 올해 장마가 하도 길어서 올해 작황이 어딘가 하고 지금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지를 끼고 있어 두릅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소득 작물로 재배 면적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키운 묘목은 인근 주민과 조합원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여기는 또 좋은 조건이 이게 관광지, 동학사라는 관광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 두릅이라는 것을 없어서 못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노골푸드에서도 팔고 관광객들한테도 팔고 해서 소득이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히 이게 좋습니다.
농민들이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은 한데 모아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데요. 바로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텃밭에서 키운 호박이며 마늘 그리고 가공식품까지 모두 조합원들이 생산한 것들로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매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지수도 많고 품목도 상당히 다양하네요. 예, 평수는 약 한 60평 정도 되고 우리 매장에서 취급하는 가지수가 한 400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공주시에 농민들이 이제 가져오는 가지수가 많아지면은 우리도 이 매장을 조금이라도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에서 생산된 로컬 푸드, 크기도 맛도 남다른 정한 밤과 청정 자연에서 키워낸 버섯, 보슬보슬 맛있는 감자와 쭉쭉 늘어나는 치즈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농민들 스스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직접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직매장을 만들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2015년 5월 달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나신 거네요. 예. 오, 어떻게 처음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예전에는 판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판로 걱정을 안 해도 그날 생산한 농산물을 가져오시면은 팔아드리니까 농민들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해서 앞으로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걱정이 조금은 덜어지셨어요? 네, 많이 해소가 됐죠. 직매장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품목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천연 염색으로 멋을 낸 옷과 소품은 인기 만점이고요. 공주 상신리 도예촌에서 만든 생활 도자기와 알밤 껍질 사료를 먹인 한우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14일 동안 숙성시켜 더욱 풍성한 맛이 느껴지는 한우라고 합니다. 꽃등심에 제비추리, 치맛살, 업진살까지 내 선홍빛의 빛깔도 참 좋고요. 마블링도 적절하게 맛있겠네요. 손님들이 사가시는 분들도 많고 2층에 올라가시면은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맛보시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가져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직접 맛을 볼 수도 있어요? 예. 공주산 로컬푸드를 두루두루 구경했으니 이번엔 맛을 좀 봐야겠죠? 불고기 산채 비빔밥 정식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야, 로컬푸드 매장 바로 위에 식당이 있다는 게 새롭네요. 예, 저희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산채 비빔밥 안에 있는 채소들이며 밑반찬들 전부 다 이게 1층에 있던 것들이죠? 예, 거의 90% 정도는 다 1층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잘 달궈졌네요. 그럼 이제 올리면 되는 거죠? 예, 그죠. 자작하게 육수를 부어 함께 끓여 먹는 공주식 국물 불고기. 풍미를 더해주는 신선한 부추와 표고버섯을 듬뿍 올려 보글보글 끓여주면 국물이 고기 속으로 스며들어 다 먹을 때까지 촉촉하답니다. 공주산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어 쓱쓱 비벼 먹는 산채 비빔밥. 언제 먹어도 참 맛있는 메뉴죠. 이제 설명은 그만.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 맛을 보는데 믿을 수 있는 로컬푸드로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었습니다. 고기 한 점, 반찬 하나를 먹을 때마다 건강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계룡산 자락에서 먹는 산채 비빔밥. 나물 하나하나에 산의 정기가 담긴 듯 입안 가득 건강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역시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그런지 모든 음식들이 다 맛있고요. 그리고 회나 매운탕도 바다를 바라볼 때 그 맛이 배가 된다고 하는데 이 산채 비빔밥도 산 아래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저희 지역에 오셔서 맑은 공기도 쏘이고 저희 매장 로컬푸드 구경하시고 2층에 식당에 음식도 좀 즐기시고 쉬었다 가셨으면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신선한 농산물들도 구입하시고 또 이 건강한 맛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로컬푸드 파이팅! 정성 들여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탄생한 로컬푸드 직매장. 공주에서 생산된 400여 가지의 품목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농민들이 생산과 판매는 물론 식당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어 책임감과 자부심이 더 크다고 합니다. 계룡산 자락에서 만나는 공주 로컬푸드 많이 이용해